지난 시간에 문제 하나를 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풀이를 지금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단으로 넘어가겠다. 지난 시간에 문제가 두 직선에 대하여 가계 이등분선 구하는 거고 EX-Y-1 이퀄 0 이거랑 X 플러스 2Y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퀄 0 요거 맞나? 두 직선이? 오케이. 그래서 풀어3라 생각을 해요. 풀어보면 원하는 점은 핵심은 이제 일단 이거라고 했죠. P, A, B 라고 놓자. 이거고 여기서 A와 B의 관계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이다. 이 구조를 기억하세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보면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죠. 루트 5분의 절대값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점과 요거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분의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돼서 요 두 개가 서로 같다 이거고, 이게 뭐냐면 가계 이등분선의 정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없어지는 거지. 양변에 루트 5를 곱하면. 그리고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절대값 A 이퀄 절대값 B이면 필요충분조고 같은 말이 뭐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다. 따라서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퀄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다. 요거 하나라. 또는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바로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1차 함수꼴로 표현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Y 요 두 개가 이쪽으로 가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나 모르겠네. 계산을 띵 3분의 1 바로 띵 A X 끝이네. 3분의 1 X 맞죠? 맞고, 그 다음에 또는 밑에 거를 하면은 마이너스 넘어가면 Y 이번에 이거 넘어가야 되네.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 내 계산 똑바로 했나? A 대신에 x를 B 대신에 y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풀어서 이거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안 풀어왔냐? 풀었냐? 풀었는데 어디가 틀렸을까? 어디가 틀렸을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 두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가계에 대한 이등분선이에요.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래서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 요거죠. 참고로 이제 얘기해 보면 참고 알아는 돼야겠어요. 두 직선이 있다. 두 직선이 하나는 2x-y-1 이퀄 0이고 하나는 x 플러스 2y-1 이퀄 0이다. 두 직선의 가계 이등분선은 이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되고 이 두 개는 무슨 관계야? 90도지? 90도야. 하얀색 두 직선의 위치 관계와 상관없이
90도가 돼. 그래서 실제로 3분의 1과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다.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이게 왜 90도인지 생각하세요. 왜 90도인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생각하세요. 보겠어요? 가계의 이등분선이므로 얘랑 얘랑 가계 같고 얘랑 얘랑 가계 같다. 4개를 합하면 평각 180도이므로 반띵은 90도다. 그래서 90도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동그라미 또는 x의 값에 무관하다가 되겠어요. 이해갔죠? 알아둬야 돼.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네가 옳게 풀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 구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가를 보면 당연히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못 풀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지금 못 푼 건 둘째 치고 지금 이 선생풀이가 이해간다. 손 들어보세요. 선생풀이가 이해간다. 내리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할 수 있어야겠고 여기서 또 추가로 이건 말로만 하겠어요. 네가 알아봐야 돼. 저 직선 두 개를 보니까 뭘 알 수 있니? 선생이 원하는 게 뭔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저 직선 두 개를 보니까 이거 말고 저거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사고력이 너무나 없어요. 2 곱하기 1과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합은 0이에요. 2 곱하기 1과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합은 0이에요. 이게 뭐죠? a 곱하기 a 프라임 플러스 b 곱하기 b 프라임은 0이다. 그게 뭐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를 일반형일 때 등식이에요. 일반형일 때 공식이라고. 그래서 저 두 직선이 서로 수직임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참고라고 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니? 이 두 개가 90도, 이 두 개가 90도 이럴 때 이게 90도가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 해도 90도야. 그런데 저 문제에서는 저게 90도다. 그걸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상관없는데 왜 알아야 되나?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 저 두 직선이 서로 수직임은 문제에서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점수가 안 나와.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알겠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지수함수란 걸 했어요. 이 칠판에 적혀 있다가 지워진 거. 예비 고3들 올해 11월 교육청 모의고사 고2 수능 11월 교육청 모의고사 30번 정답률 4% 100명 중에 4명 맞는 거. 참고로 모의고사에서 30% 이하가 난이도 최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4%야. 4%짜리 문제에서 애들이 뭘 했었냐면 이렇게 했어요.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승 마이너스 2 단 x는 a보다 작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2의 a승 마이너스 2 단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함수가 제시되고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나갔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당연히.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애들이 다른 부분보다 발상을 못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어. 이런 부분이 뭔데요? 일단 그냥 요거를 이렇게 봐야 한다. 2의 x승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승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a승 마이너스 1이다. 지금 뭐가 문제죠?
뭐 문제는 크게 없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보면 훨씬 문제가 쉬워지거든.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네가 못 알아보는 부분이야. 이거 뭐 지수란 걸 알겠는데 이거 x가 왜 위에 있어 막. 이거는 1.5 루트 2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제 여기 x의 범위가 자연수죠. 자연수. 근데 그게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게 아니라 파란색은, 그러니까 이 하얀색들은 네 머릿속에 없어도 돼.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사람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다를 모르니. 그런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몰라 사람들이. 수학에서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라고. 이게 이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거든.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할까? 이런 부분을 내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고 지금 저기서도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런 얘기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네 실력도 그냥 다 너를 다 패스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는 거라서 언급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은 알 필요 없고.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 부분이 잘 안 돼. 그리고 그게 내가 쉽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데 자꾸 자기 뇌에 자기가 속아. 네 뇌가 쉽다고 판단해서 기억 안 하는 거. 그래서 결국 모르는 거. 네 뇌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안 하는 거. 그래서 결국 모르는 거. 사실은 어렵지 않은데.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너한테 벌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자꾸 얘기할 때, 뭐, 맞는 말이냐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저걸 지금 확 와닿지는 않더라도 저런 부분이 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니 좀 알아둬야겠다라고 자꾸 의도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라고 알게 될 때가 있어. 지금은 모르는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를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그냥 어떤 건 신기해 보이고 어떤 거는 당연해 보이고 이렇게 넘어간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나느냐면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수학상은 일단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을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수학하로 넘어가겠어요. 수학하에서 함수라는 단원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상으로 다시 넘어올 거예요. 오케이?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해야 될 단원을 수학의 원리에서 보겠어요. 차례를 펴보세요. 차례. 수학의 원리 차례를 피세요. 차례를 피면 우리가 어디 할 거냐면 크게 1단원 집합과 명제, 크게 2단원 함수, 크게 3단원 경우의 수라고 있어요. 그 중에서 크게 2단원 함수라는 단원에서 4, 5, 6, 7이 있는데 4단원과 5단원, 즉 4단원인 함수, 5단원인 합성함수와 역함수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두 단원은 교과서에서는 한 단원으로 묶여 있어요.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어요. 일단 봅시다. 네가 기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의 원리에서 내가 지금 4, 5단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1단원을 숙제를 낸 적이 있어. 1단원은 집합이라는 단원이고 내용이 엄청 복잡하지는 않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건 여담인데 집합이라는 단원은 옛날에는 고등학교 수학 첫 단원이었어요. 첫 단원이었고 그러니까는 뭐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처음 배우는 단원일 정도로 기본적인 단원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난해하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해. 다른 단원에 비해서 좀 더 기본, 그러니까 앞부분에 실려 있는 기초가 되는 개념들이 직관적으로 와닿게 되어 있죠. 그렇거든.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합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게, 수학을 현대 수학과 현대 수학이 아닌 예전 수학으로 나눌 때 집합이라는 학문이 현대 수학의 기준이야. 뭔 말이냐면 옛날에는 집합이 없을 때는 수학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했잖아.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다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그게 현대 수학의 시작이야. 현대 수학은 매우 난해해요. 그래서 집합이란 단어는 현대 수학의 시작을 알리는 단원이라서 중요할 뿐더러 사실은 난해한 단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부분은 뭐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해되는 만큼만 항상 얘기하듯이 이해하는 만큼만 따라오도록 하세요. 앞으로 선생은 이 함수 단원을 이렇게 부르겠어요. 함수라고 되어 있잖아. 이 단원을 함수론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함수론이라고 부르겠어요. 굳이 이러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함수 단원 다음 단원이 유리함수 그리고 무리함수야. 유리함수, 무리함수라는 구체적인 함수가 아닌 추상적인 함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어요. 함수론. 함수론에서 네가 알아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함수론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네가 예습 또는 선행을 한 집합론이라는 단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집합론은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는. 다만 예습을 시킨 이유는 지금 집합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건데, 네가 예습 수준으로 터득한 그 내용만큼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미 있게 이 함수론을 생각할 때 사용할 수 있어서요. 자, 수학은 뭐? 논리학. 논리학은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 보세요. 같다, 같지 않다. 같다를 공통점, 같지 않다를 차이점이라고 하면 공통점이 뭘까요? 예습을 통해서 알게 된 집합이라는 단어과 함수라는 단어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 얘기해봐. 네 생각을 얘기해봐. 내가 잘 안 들려. 공집합이나 차집합 이런 개념이나 내용이 함수로 교집합, 차집합을 함수론 그러고 난데 뭐라고 얘기했니? 그래도 응용되어서 쓰기. 선생의 질문은 선생이 이렇게 뭐 같다라고 묻잖아. 그러면 매우 단순한 질문이에요. 막 뭔가 이용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태윤이만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지. 지금 마음속으로 답변을 한번 해본다라면 태윤이보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표현이 떨어질 수 있어. 참고로 태윤이 말은 아무 상관없어요. 수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응용 하나도 안 돼. 응용 하나도 안 돼. 차집합, 교집합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 함수라는 단어에는. 그러면 뭐와 같을까? 본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주. 예주, 네 생각을 얘기해 봐. 네 생각. 둘 다 숫자로 되어 있다?
대응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집합 펴봐. 집합 12페이지부터라고 돼 있죠. 이거는 집합의 정의고 14페이지 일단 뭐 대응이고 뭐 이런 얘기를 따지려면 두 집합이 등장이니까 14페이지를 필요하고 있어요. 14페이지에 네가 말하는 대응이 어디에 있을까? 네가 생각하는 대응을 뭘 말하는지 나한테 표현해 보세요. 그 벤다이어그램에서 문장에서가 아니고 표현이 좀 힘들어? 응? 그러면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해야겠죠. 공통점이 뭘까?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 14페이지 그대로 두고 함수 단원을 펴보면 79페이지 14페이지와 79페이지를 보고 같은 점을 찾으세요. 같은 점. 자, 서진이 네 생각을 얘기해봐. 정답을 얘기하려 하지 말고.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있죠. 공집합이 아니다. 맞아. 맞는데 다른 거 또 생각해 보세요. 보면 14페이지에도 그림이 아래 위로 3개가 있고 79페이지에도 그림이 아래 위로 3개가 있어요. 같은 점이 뭘까? 다시 태윤이. 지후. 네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보겠어요. 선생 생각에는 이거예요. 여기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집합이 있고 여기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집합이 있는데 그 개수가 2개다. 가 같은 점이에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14페이지에 세 번째 그림은 한 개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마음속으로 왼쪽을 보면 2개가 있어서 2개가 같다라는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이런 거는 이런 거야. 그리고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공감이 안 갈 거야. 이런 부분이 애들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발견해내는 걸 어려워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수학은 뭔가 어렵고 있어 보여야 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네 뇌가 자동으로 무시해. 네 뇌가 답을 해도 너한테 들리기 전에 삭제해버려. 이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진짜로 그래요. 사람은 뭐 습관의 동물이라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요.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겠어요. 이게 같은 점이야. 다른 점은 뭘까? 다른 점은 뭘까? 이제 다른 점을 찾아봅시다. 그 총 6개의 그림에서 앞에 3개와 뒤에 3개의 같은 점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태율이 네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하늘이 네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예주 네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어. 원이 따로따로이지 않고 포함되기는 좀 불편했는데 한줄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네 뇌는 하나도 안 중요하게 생각해. 심지어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몰라. 아니 선생님 단원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이런 걸 왜 생각하나요? 좀 이런 말은 뭐 하지만 인간이라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도 벤 다이어그램이 있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79페이지를 시작할 때 여기도 벤 다이어그램이 있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단원에서 배운 건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 순서야. 그런데 문제는 요것만 그런 게 아니지. 다른 단어를 할 때도 다 그렇거든. 다른 단어 할 때도 이걸 앞에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또 나오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가 너를 가르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언급조차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혹여나 하면은 무시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병신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답 자체를 안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습관이 그런 생각을 안 하도록 돼요. 지금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잘 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나와. 차이가 뭔데?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게 맞지. 자, 봐. 이제 넘어가겠어요. 다른 걸로. 두 개야. 수학에서 두 개가 뭘 의미할까? 두 개가 나오면 뭘 할까? 그거든. 두 개가 나오면 뭘 할까? 수학에서. 두 개가 나오면 뭘 할까? 뭔 말이야? 두 개가 나오면 뭘 하긴 뭘 해? 이렇게 하겠지만. 두 개가 나오면 뭘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앞에 두 단어에서 계속했어요. 두 개가 나오면 뭘 할까? 네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네 생각을. 서진이 네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잘했어요. 50점이에요. 50점밖에 안 돼. 앞으로 수업을 더 듣다 보면 와, 50점이면 졸라게 높은 점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야. 마이너스 점수도 있거든. 대답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한 대답. 그런 것도 있거든.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학교 시험에서 50점 많으면 이제 인생 굴욕이지만 내 수업에서 50점이면 상당히 고득점이야. 상당히. 예주 두 개 갖고는 뭐 하더라? 뭐라고? 연립?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연립. 잘했어요.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앞에 단어, 즉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개가 등장했을 때 뭘 했었니? 두 개가 뭔데요? 직선과 직선. 직선과 점. 평면좌표에서는 점과 점. 뭐 했니? 그런 걸 뭐라고 표현했니? 뭐라고 표현했어? 뭐라고 표현했어? 니들은 공부를 하니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니? 이건 사고력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했다라고 얘기하고 했잖아. 그러면 그 위치관계잖아. 위치관계. 수학에서 두 개가 등장하면 관계를 따져. 왜 50점이었을까? 연관. 그래서 사실 연관에는 이 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60점이 아니고 거의 7, 80점이라고 해요. 관계를 따져.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게 뭐야? 관계식.
오케이? 관계야. 잘 보세요. 그러면 관계야. 그러면 같다가 뭐야? 관계를 따진다야. 뭐? 두 집합의 관계를 따진다가 이 단원과 이 단원의 공통점이야. 그런데 차이점은 그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거든. 내가 봐봐.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내가 이렇게 있잖아. 자, 이게 집합 A야. 이게 집합 B야. 이 집합의 원소는 뭐야? 점이야. 참고로 네가 함수 단어를 예습했으면 알 거야. 이 집합의 이름이 뭐죠? 자, 이 집합의 이름이 뭔지 기억난다. 손 들어보세요. 예습을 하면 이런 걸 알아오는 거야. 이건 기억하는 거잖아. 이게 왜 그렇게 불리는지는 몰라도. 이거 집합이지? 보세요. 어디에 있니? 넘겨보면 83페이지 필수 개념 함수의 그래프 아래 두 개의 굵은 글자 중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 아래에 빨간색 화살표 뒷부분에 적혀있는 표현이 이거야. 이 집합의 이름이 뭐래? 함수의 그래프래. 이게 그래프야. 얘들아 고등학교 수학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그래프야. 뭐 너는 이게 그래프인 줄 알잖아.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 이게 현대 수학이야. 이게 옛날 수학이야. 현대 수학과 옛날 수학의 차이는 뭐냐? 집합으로 표현하느냐? 집합이란 게 없느냐? 이거요? 이거 집합이야. 이 집합은 뭘 원소로 하니? 점. 이게 뭔데요?는 알 필요 없어. 이거 나중에 내가 설명할 거야. 이게 점이잖아. 조건제시법에서 이걸 뭐야? 이 집합의 원소는 어떤 형태에 의한다. 점이야. 점들의 집합이 뭐야?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뭐야? 직선이야. 방금 말한 건 수직 이등분선이었지만 수직 이등분은 직선이죠. 집합이야. 교집합이 뭐야? 요걸 원소로 하는 원소가 하나인 집합이지. 이게 저거야. 옛날 수학, 현대 수학. 근데 이거를 몰라. 이거랑 관계는 몰라. 왜? 교과서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몰라. 교과서에는 당연히 얘기를 안 하지. 했으니까. 안 하는데 뭘 했더니. 이거 앞에서 배웠지? 그 집합에서 저거 하잖아? 그리고 안 되면 어디서? 함수단에서 이 표현을 써. 그러면 아 이거랑 저거랑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구나를 당연히 안다야. 교과서 입장은.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것 따로. 내가 왜 했잖아? 수능 끝나고 교육과정 평가원장에 교과서를 충실히 인수하는 학생이라면 충실하다는 게 뭘까? 외운다가 아니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 뭐 그런 거거든. 자, 아무튼 됐어. 그러면 여기서는 빗금 대신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있니? 저 빗금 대신에 여기 있는 게 뭐죠? 79페이지에 왜 뭐 이런 거 있잖아. 뭐네는 고양이에게는 있고 강아지에게는 없는 거 뭐 이런 있잖아. 저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는 게 뭐죠? 뭐지? 화살표. 화살표. 잘 보세요. 엄청 심화예요. 기초가 심화야. 선생님 수업에서는. 너희들 내 수업하는데 좀 엄청 어려운 것들 하잖아. 그런데 그거 돌이켜 봐봐. 예를 들면 엄청 어려운 거 막 응용 문제를 하지. 수직 이등분선. 내 대사 하잖아. 수직 이등분선은 기초야 수학에. 수직 이등분선과 각이 이등분선은 너희들이 교과서 혹시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보면 단원 제목이야. 딱 두 개. 작도한다. 작도라는 단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작도하는 대상으로 딱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수직 이등분선, 하나는 각의 이등분선이야. 혹시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나?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초지. 어떻게 작동하니? 자, 이 선분이 있어.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수직 이등분을 작도를 해. 자의 눈금이 하여 중점을 정확하게 찾고 각도기가 없네. 아이씨, 이거 어떡하지? 최대한 자가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90도를 이용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긋는다야? 이런 거 아니지. 어떻게 긋는지 안다. 손 들어봐. 수직 이등분선은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긋는지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어떻게 긋는지 안다. 손 들어봐. 이게 중학교 2학년 거야. 뭐 어떻게 긋는데? 컴파스를 이용하여 여기 중심으로 하고 원을 그린다. 그대로 그 컴파스를 그대로 즉 반지름이 그대로 여기 중심으로 하고 씨발 뭐 그리래. 아무튼 합동인 그린다. 교점이 생긴다. 자를 이용하여 긋는다. 수직 이등분선이다. 왜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냐? 이게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는 거야. 왜 이거는? 얘랑 거리가 같다. 딱딱 소리 내지 마세요. 얘랑 거리도 같다. 내가 여기서 동그라미로 다른 표시로 안 한 이유는 얘랑 또 같지. 하나의 원이니까.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런데 직선이니까 두 점만 찾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가계 이등분선은 이것보다 살짝 복잡하지만 거의 이거랑 비슷해요. 여기서 참고 원이 뭐야? 보조선이야. 보조선 5종류 중에 두 번째. 그래서 네가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를 했잖아. 보조선이 총 몇 종류야? 5종류인데 3번만 뭐야? 원이고 나머지는 다 직선이죠. 그래서 자와 컴퍼스야. 라는 것도 지금 처음 듣죠. 도대체 중학교 선생들은 뭘 가르치는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야? 수직 이등분의 정의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런데 기초야. 그러니까 그 기초 가지고 내가 뭐니 심화를 했지. 그 기초가 곧 심화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센 기초야. 센 기초. 이거를 배워야 찾는다는 거는 정말 네 뇌에 네 두 개 뼈 사이에 말랑말랑한 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걸 누가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건 이거는 친구하게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당연하다. 그런데 네가 실제로 답변을 못하잖아. 못하는데 이걸 찾아서 못한 것도 아니야. 솔직히. 눈에 보이는데도 안 보여.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봐봐. 관계야. 공통점은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따진다. 그러면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런 차이점. 같지 않다가 요거랑 요거잖아. 이걸 뭐라고 부를까? 얘를 수학에서는 이렇게 불러. 관계인데 무슨 관계? 10 몇 페이지야? 14페이지였나? 14페이지 위에 제목이야. 무슨 관계라고 되어 있죠? 포함 관계.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잘 봐. 이렇게 생각하지. 포함 관계. 이게 아니야. 포함 관계야. 관계 중에 포함 관계야. 관계 중에. 얘는 아까 전에 누구였지? 예주였나? 전에 대답할 때 나왔던 거야. 이 앞에 단어가. 무슨 관계일까? 이 앞에 단어가 무슨 관계일까? 네 생각에. 연립? 네 생각에. 대응 관계. 그래서 차이점은 이거예요. 포함 관계니 대응 관계. 공통점은 두 집합과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는 봐봐. 중학교 졸업할 때 또는 중학교 애들한테 질문을 해. 어느 단원이 제일 힘드니 하면 많은 애들이 대부분의 애들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애들이 함수가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거든. 함수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 함수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있어요. 다만 고등학교 1학년에서 설명하는 수준과 중학교 1학년에서 설명하는 수준이 살짝 다를 뿐. 중학교 1학년 때 이건 꼭 이 명칭이 아니지만 대응이라는 단어는 등장할 거야. 그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근데 집합은 뭐 그전에 안 등장했을지라도 네가 좀 봤겠지만 오히려 이런 단어보다 더 쉽게 와닿지. 그죠? 근데 두 개가 나는 지금 어디에 착안을 해? 벤다이그램을 설명하냐? 거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거의 첫 번째 페이지.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라면 궁금해져야 된다. 뭐 같은데. 자, 됐죠? 선생님 원하는 바를 이해하세요. 원하는 바를. 일단 함수가 뭐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저거야.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더 실전적인 건데 첫 번째 이미지야. 아, 함수라고 하는 거는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거나 그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화살표고 그 관계 이름이 대응 관계이구나 라는 거야. 대응 관계가 하는 역할은 이거야. 여기 보세요. 애들은 이걸 몰라. 500 콜라. 요즘엔 가격이 올라서 하지만 내가 콜라를 돈을 내고 산 게 아니라 카드로만 긁고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500이라 하고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을 생각해서. 이게 함수야. 애들은 이게 함수야. 이것도 함수지. 그런데 우리가 함수라는 개념을 생각한 거는 이런 거야. 자판기가 함수의 정의야. 함수도 아니고 함수의 정의가 자판기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를 좀 이따 할 거예요. 조금 이따는. 그러면 이 대응관계란 뭐니? 하면은 얘랑 이질적이야. 500원짜리를 삼키니? 진기명기야? 안 되잖아? 근데 콜라는 삼키잖아? 삼킬 수 없는 걸 삼키는 걸로 바꾼다야. 바꾼다라고 하는 거, 바꾼다라는 걸 수학적 용어로는 기능이라 하고, 대응이라 하고, 아까 자판기 같은 게 바꾸는 거거든. 동전을 음료수로 바꾼다. 이게 실생활적인 측면에서는 기능이라고 불러서 펑션이라고 해요. 펑션. 펑션이 수학으로는 함수라는 단어를 가지지만 펑션이란 말은 여러 학문에서 사용하고 기능이야. 뭔가 하는 역할. 너희들이 하는 건 대부분 다 그래. 터치가 글자가 돼. 터치가 글자가 돼. 펑션이에요. 펑션. 그래서 함수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 되고 있는구나. 자. 일단 이거고 두 번째. 다항식 단어를 보겠어요. 다항식 단어보다 이거 보자. 복소수 단어. 이거 엄청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배울 함수론 단어가 복소수 단어를 비교해 본 적이 있나? 비교해 본 적은 없어. 왜냐면 함수론을 처음 배우는 애들이 대다수니까. 함수론을 그래도 배운 적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보겠어요? 지금 안 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어요? 복소수란 단어는 뭐냐면 새로운 수를 배우는 거야. 복소수를 중학교 이전에 복소수를 공부한 적이 있나? 선행하는 거 말고, 고등학교 과정 선행하는 거 말고, 고등학교 과정 선행하기 전에 복소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나? 복소수가 뭐냐 하면 복이 중복되다 할 때 복자야. 복수할 때 복자야. 복수가 뭐죠? 단수, 복수. 소는 원소야. 원소가 두 개 이상. 그런데 두 개라고 해요, 여기서는. 원소가 두 개인 수야. 왜 그런지 알겠죠? 복소수의 정의가 뭐죠? 복소수를 배웠는데 복소수의 정의는 아마 모를 거예요. 복소수의 정의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 단 a, b는 실수이고 i를 허수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복소수의 정의를 하기 전에 꼭 i의 정의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거서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 그래서 원소가 두 개라고. 이거랑 이거의 공통점을 알겠나? 같다. 이걸 발견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해서
복소수는 허수. 복소수 중에 허수는 수직선 위에 있나 없나? 없죠. 수직선 위에 없다고. 그러니까 복소수는 표현을 못해? 복수니까 평면에 표현하자. 이렇게 발상을 하는 사람이 가우스예요. 그래서 실수추, 허수추. 그래서 1 플러스 i는 1, i. 이 수가, 이 점이 복소수 1 플러스 i. 1 플러스 i를 나타내는 점이다 이거지. 이 점은 수직선 바깥에 있죠. 안쪽에 있지 않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지금 이거 뭐 이걸 복소 평면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가우스 평면이라고. 이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다가 빠졌어. 다시 들어올 예정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수학은 논리학, 논리학은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 수학이 원래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이거 지금 같은 점이 이거랑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숫자를 표현하고 싶어. 어디에? 그림으로. 다른 건 다, 실수는 다 되는데 왜 이거 허수는 안 되지? 이러면서. 자, 아무튼 복소수라고 하는 놈은 포인트가 뭐냐면 새로운 수야. 새로운 수. 본 적이 없었잖아. 얘랑 공통점은 함수는 새로운 수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애들은 이게 수라고 안 보여. 왜 이게 수인지 보겠어요? 참고로 수는 뭘 수라고 하지? 이거 뭐 거의 정말 어려운 질문이야. 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거 얘기해요. 이건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캠브리지인가? 캠브리지하고 옥스퍼드에서 모두 교수 활동을 해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강의한 거 내용 중에 있었어. 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수가 아니고 숫자예요. 자, 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 근데 그때 듣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원 이상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고 있었더라고. 수는 그래서 어려워. 수가 뭘까 하면 엄청 어렵거든? 근데 정의를 따로 하지도 않아. 이런 거 엄밀하게는 무정의 용어해서 따로 하지 않는데 선생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들한테는. 수는 연산의 대상이다. 오케이? 그래서 실수는, 복소수는. 복소수가 새로운 수잖아. 그래서 대체 뭐를 하냐면 새로운 수를 배우는 단원을 대수 단원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은 대수 단원. 대수 단원의 구조를 얘기하겠어요. 선생님은 이런 걸 좋아하죠. 대수 단원 구조. 앞에서는 뭐 했었니? 도형의 방정식 단원 구조. 기하 단원 구조를 했었고 여기는 대수 단원 구조라고 했어요. 이 말은 대수에 해당되는 단원들은 다 배우는 내용과 순서가 동일해. 동일해.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설명을 시작할 거야. 그럼 대수 단원에서 뭘 배우는데? 자, 복소수 단원. 제일 처음 뭘 배우느냐면 이걸 배워요. 숫자를 정의해요. 정의. 수를 정의한다고. 수를 정의한다. 그리고 수는 뭐야? 연산의 대상이야. 이건 직관적으로 뭔 말인지 와닿죠? 수라는 거는 뭐 수를 써놓고 끝이야? 그것들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짓을 하잖아. 그걸 연산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연산을 해요. 자, 수학은 뭐? 논리학. 논리학은 뭐?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 정의 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정의 다음에 배우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배우고 정의 다음에 배우는 내용이 서로 같다야. 옛날에는 상등이라 불렀어요. 이거를 그냥 직역했어. 한글로. 그리고 우리말 수나 뭐 이러면서 서로상 같을 등. 서로 같다. 이렇게 적혀요. 예를 들어서 자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같다의 정의가 뭐죠? 안다 손 들어보세요. 정의. 두 개의 같다의 정의. A와 B가 같다의 정의가 뭐죠? A와 B가 실수라 했을 때 같다의 정의가 뭐죠? 같다의 정의가 뭐죠? A와 B가 실수라 했을 때 같다의 정의가 뭐죠? 얘의 정의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수직선에 의해서 A에 대응되는 점과 B에 대응되는 점의 위치가 같다야. 그리고 또 하나는 A 빼기 B가 0이다야. 그게 정의야. 근데 사람들이 그게 정의인지를 몰라. 이거면 A 빼기 B가 0이라는 사실은 아는데 얘의 정의가 이거란 걸 몰라. 이게 이럴 때 성립한다가 아니고 얘의 정의야. 알아두세요. 왜 이걸 정의로 하나요는 어려운 내용이니까 패스. 자, 그럼 복소수가 같다의 정의는 뭐야? 복소수의 같다의 정의가 이거야. A와 C가 같다. 그리고 B와 D가 같다요. 이건 실수, 이것도 다 실수거든? 그럼 얘의 정의가 뭐야? 이거야. 다시. 환원이야, 환원. 그러니까 복소수가 같다의 정의를 실수가 같다로 정의하고 실수의 같다의 정의가 환원. 수학은 다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무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걸 배웠었다고. 연산을 뭘 배웠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을 배우고 난 다음에 뭐 배우죠? 연산이 가지는 성질. 그걸 있어 보이게 뭐라고 부르죠? 연산 법칙. 연산 법칙은 뭐가 있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꼭 끝이야. 물론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일해.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들이야. 실제로 그런지를 보겠어요. 그만 졸고 피세요. 어디에 피느냐 하면 아까 전에 수학의 원리 상. 나는 없네. 수학의 원리 상 하나만 들어. 옆에 사람 같이 보고. 잠깐만. 수학의 원리 상. 복소수 단원 피세요. 지금 뭘 보느냐 하면 목적을 저렇게 배우나를 보겠어요. 60페이지. 자, 복소수의 뜻이야. 제일 처음에 복소수 뜻인데 이게 뭐야? 정의야, 정의. 오른쪽에 61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죠? 박스로. 정의. 그 다음에 뭐? 서로 같다. 여기 보세요. 정의. 서로 같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뭐가 나와야겠니? 이게 나와야겠지.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으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넘겨보세요. 연산. 나와있죠? 복소수끼리 하는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연산 법칙. 넘기세요. 편례복소수가 나와요. 중요해. 중요한데 부수적인 거야. 넘기세요. 여기는 왜 없어? 잠깐만 얘들아, 선생님이 당황스럽게 연산법칙이 어디 있을 텐데 여기서는 안 나와 있네. 잠깐만, 과감하게 뺀 거야? 교과서를 보겠어요. 교과서. 아니 잠깐만, 나한테 교과서는 너희들한테 없고 쌤 조금 줄래? 쌤. 그거 쌤 줘봐. 그럼 돌려줄게. 상. 수학 상, 쌤. 주세요. 자, 보겠어요. 수학 상, 쌤. 46페이지. 여기는 간단하게 있네. 48페이지 펴보세요. 48페이지. 없냐? 48페이지 펴보면 거기에 연산이 나와 있어요. 그지? 48페이지를 보면 복소수의 사칙 연산이 있고 그 아래 뭐라고 있어? 팁 해서 뭐가 나와 있냐면 같이 보세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나와 있죠. 오케이? 선생님 그거 말고 다른 내용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세요.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게 굵직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숫자의 특수한 성질 이런 것들이 조금씩 추가돼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면 함수 단원을 보겠어요. 함수 단원을 보기 전에
수학화 센을 피세요. 한눈에 보는 게 센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수학화 센을 피세요. 집합 피세요. 여기서는 8페이지를 보면 집합이란 수를 정의하고 있어요. 선생님 집합도 수인가요? 집합을 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집합과 원수라 해서 집합이란 게 등장을 했지.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서로 같다가 나와야 돼. 선생님 그 밑에는 없는데요. 이거 아직 다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숫자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파트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좀 더 비중이 크다고. 여기 봐. 아까 이제 복소수 단원에서 켤레 복소수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건 어디에 있느냐면 연산 중에서 나눗셈에 해당되는 거야. 나눗셈에 해당되는 게 중요해서 거기가 부풀려져 있는 거야. 이번에는 함수에서는 집합에서는 정의 중에 정의가 좀 중요해. 그래서 정의가 지금 이렇게 엄청 길게 되어 있거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럼 넘겨봐. 10페이지에서 가운데를 보세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나오죠. 여기 봐. 서로 같다. 오케이? 그럼 서로 같다의 정의가 뭐야? A 콜 B의 정의가 뭐야?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 A와 B는 서로 같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포함 관계를 위에 표현해야지. 부분 집합이 등장한다고 그 전에. 지금 이해 갔나? 이런 식으로 돼. 그 다음에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수적인 내용이야. 넘겨. 끝났는데요. 다음 단원이지. 다음 단원 보면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합집합과 교집합. 그 다음에 밑에 여집합과 차집합이라고 나와요. 24페이지에요. 그지? 이게 뭐야? 연산이야. 연산. 선생님, 합집합이라는데요. 결과를 적어놨어. 자, 이거 봐.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를 연산을 해. 그 결과를 합집합이라 불러. 요 명칭은 고등학교 교육학에서는 따로 하지 않아. 그러면 복소수는 연산의 종류가 뭐였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집합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게 연산이야. 이게 왜 연산인데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단원의 제목이 뭐니? 집합의 연산이야. 자, 여기 뭐야? 연산의 대상이 뭐야? 집합이야. 그러니까 집합단원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하겠니? 연산 법칙 하겠죠? 보세요. 집합의 연산 법칙. 있죠? 교환, 결합, 분배 법칙. 그 다음에는 부수적인 내용이야. 넘기세요. 26페이지를 보면 부수적인 내용인데 다 연산 법칙의 아류들을 적어놨는데 드 모르간 법칙도 연산 법칙이에요. 그게 왜 연산 법칙이냐면 집합 단원을 할 때 할 거예요. 그리고 넘기세요. 끝이야. 오케이? 지금 이거 이해 갔지? 큰 틀에서 다 이 순서대로 한다니까? 문제는 뭐냐면 수학은 뭐? 논리학은 뭐?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는데 자기가 배우는 단원들이 이렇게 구조가 똑같은데도 몰라. 왜 그럴까?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을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 관점이 없으니까. 같다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네가 그러면 선생님이 자, 함수라는 단어는 뭐야? 새로운 수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이거 새로운 수라고 했잖아. 그럼 함수라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라고. 내가 함수를 볼 때 집합, 복소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지. 알겠는데 문제만 풀면 되지. 이런 걸 내가 알아야 되나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문제는 어디서 나오겠니? 이 문제이거나 이 문제이거나 이 문제이거나 이 문제 이겠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풀고 끝낼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런 문제들을 풀면 다 푼 거야. 그리고 이런 걸 알아야지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 문제를 주로 틀리고 있구나를 알게 되지. 이거 이해 간다?
같다 같지 않다는 말은 계속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냥 같다 같지 않다고 하고 좋은 말 이런 수준으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계속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단원별로. 그러면 함수는 한번 봅시다. 이 함수 펴보세요. 젠에서. (72페이지) 함수라는 걸 정의해요. 함수 앞에 대응이라고 먼저 나오죠. 다만 대응 관계라고 표현하진 않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리고 함수가 등장을 하지. 그 아래 뭐라고 돼 있어? 서로 같은 함수 보이나? 순서를 어긋날 수가 없어. 서로 같은 함수.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 연산을 해야 되지. 선생님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오는데요. 이걸 연산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넘겨. 합성함수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세요. 복소수, 덧셈, 집합, 합집합. 두 함수의 연산이야. 숫자에 따라 연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갔나? 이게 연산인 걸 어떻게 할까? 그 아래 보세요. 합성함수의 성질이라고 있죠? 거기 옆에 뭐라고 적혀 있니?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봐. 성립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칭이 뭐야? 오케이? 교환 법칙 다음에 뭐니? 결합 법칙. 그 밑에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시험에 뭐가 나올까? 성립하는 게 나올까? 성립하지 않는 게 나올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요. 너한테 익숙한 게 나올까? 낯선 게 나올까? 당연히 낯선 게 나오지. 그럼 뭐가 나오겠니?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나오겠지. 이런 거지. 이해 갔지? 역함수는 뭐야? 이 연산이야. 선생님, 어떻게 역함수가 연산이 돼요? 이런 학생을 위하여 네가 이런 연산을 배웠어. 자, 이거랑 다른 점이 뭐니? 숫자가 두 개다. 숫자가 하나다. 숫자가 하나의 연산을 네가 한 적이 있나? 절대값, 제곱, 이런 걸 단항연산이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전문 용어로 단항연산. 단항연산이에요. 오케이? 단항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역함수에 대해서도 연산 법칙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겠지. 그 밑에 보세요. 역함수의 성질 해서 뭐가 나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하고 그게 연산 법칙에 해당되는 거거든. 어쨌든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래프가 나와. 아까 전에 언급했던 그래프가 나오고 끝이야. 그래서 함수 단원이 끝났어. 봐봐. 분명히 다른 점도 있지. 그런데 봐봐. 다른 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같은 점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점을 하는 거야. 다른 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점을 알아야 돼. 지금 보면 네가 자 수학상을 했다고 가정하자. 안 한 사람도 상관없어요. 지금 배우고 있잖아. 너무 기초를 배우고 있지. 한 사람이라고 치자. 집합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집합 함수 이거 예습을 했어? 복소수, 집합, 함수 배웠던 예습만 했던 본인이 이런 걸 같은 걸 찾는 걸 찾았냐고. 같은 거 지금 뭐냐면 집합에서 같다. 두 집합이 같다. 그 다음에 두 복소수가 같다. 그 다음에 두 함수가 같다. 계속 나오는데 심지어는 고등학교 1학년 관역이 끝난 애들도 이런 게 함수 단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야. 이게 함수 단원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 어처구니가 없어요. 맨날 문제풀이만 하면은 이런 게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애가 반 이상이야. 진짜야. 당연히 이것은 봤다고 하는데 이 정의 얘기 알아보면 모르는 애가 또 반 이상. 문제 똑같잖아. 이게 같잖아.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같아.
그러면 대수 단원, 새로운 수를 배우는 단원이 요 세 단원일까? 다항식 단원부터 시작이야. 다항식 단원. 다항식 단원이 서로 같다. 두 다항식이 같다에 해당되는 개념이 뭘까요? 항등식이야. 항등식. 항등식.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요. 진짜로. 곱셈에서 애들은 뭐밖에 모르느냐면 인수분해 공식 뭐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그거는 그것의 일부고 나눗셈 다항식에서는 나눗셈이 제일 중요해요. 뭔 말인지 나중에 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당연히 연산법칙 나오고. 그래서 다항식 단원도 이렇게 배워. 나아가서 지수 단원, 로그 단원, 수학 1에 지수 단원, 로그 단원 다 이렇게 배우고 유리함수, 함수 단원 끝나면 유리함수 나오는데 유리함수 앞에 뭐부터 배워? 유리식부터 배워. 유리식에서는 간단하게 배우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하고 끝나. 그래서 맨날 계속 나오거든. 어처구니 없는 거. 그렇게 많은 단어를 배우는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같다는 사실을 몰라. 이렇게 지적해 주지 않으면. 이거 왜 그럴까? 생각을 한 걸 안 해. 그러면 이런 거 알아서 뭐가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또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이 순서대로 배우겠구나. 이거지 뭐.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